시간이 되었다. 명줄이 다 했으니 나를 따르라. 거참, 남의 집 문짝 다 부서지겠네. 내 시간이 없다지 않느냐?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채비해서 나를 따르라. 기왕 온 거 거기 서서 시간 버리지 말고 어서 앉으쇼. 이복의 과부, 내 발걸음 한 번이 저승길 천리인데 어디 감히 사자를 앉으라 마라 하는 게냐? 천리길 가려면 배부터 채워야지. 빈속에 가다 쓰러지면 누가 손해겠소? 자, 어서 받으쇼. 안방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 중에 연하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밭꽃처럼 고와도 속은 무쇠 가마솥보다 더 단단한 여장부였지요. 남편 여의고 독수공방 3년이라지만 밤마다 무섭다고 울기는커녕 산짐승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산을 향해 호령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또 어찌나 영리한지 마을 송사가 터지면 사또보다 연하를 먼저 찾아가 답을 물을 정도였으니 그 배짱과 지혜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떠난 지 3년째 되는 제삿날이라 연하는 여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골의 정적을 깨고 난데없는 칼바람이 몰아치더니 살인문 밖에서 철렁 철렁하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리가 내린 듯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으로 변하고 갓을 눌러쓴 시커먼 그림자가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섰습니다. 이연아! 명부를 받들고 저승길 채비를 서둘러라! 저승사자의 서슬퍼런 호령이 천둥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비명 대신 기다렸다는 듯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소. 사자 양반, 찬바람 맞으며 서 계시지 말고 일단 들어오셔서 이 뜨끈한 전이나 한 점 드시고 시작합시다. 저승사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수천 년간 망자의 넋을 거두러 팔도를 다녔지만 저승사자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올 줄을 미리 알고 도망치기는커녕 술상을 내미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사자는 가다래로 눈을 번뜩이며 깊은 의구심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 저승사자에게 술상을 차려 바치는 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이 안악이 내 정체를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죽음이 장난인 줄 아는 것이냐? 천하의 저승사자를 이토록 당황하게 만든 술상. 사자가 의심을 품거나 말거나 연하는 방문을 활짝 열고 어서 들어오라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 문틈으로 풍겨나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알싸한 술 향기가 저승의 냉기만 가득하던 사자의 코끝을 사정없이 뒤흔들었습니다. 연하가 권하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마신 술이 화근이었습니다. 뱃속이 뜨끈해지니 수천 년간 긴장 속에 살던 사자의 몸이 흐물흐물 풀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자의 눈앞에는 명부가 두 개로 보이고 세 개로 보이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려 머리를 흔들었지만 연하는 쉴 새 없이 안주를 입에 넣어주며 사자의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사자 양반, 저승길이 구말리라는데 배가 든든해야 남편도 만나지 않겠소? 자, 한 잔 더 드시구랴. 그 달콤한 목소리에 울려 사자가 또 한 잔을 들이켰을 때였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힘없이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저승사자가 이승에 머물 수 있는 허락된 시간이 다 끝났다는 저승의 신호였습니다. 깜짝 놀란 사자가 품속에서 명부를 꺼내려 했지만 술기운에 손가락이 꼬여 명부 끈조차 제대로 풀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이복의 과부, 이제 정말 가야 하네. 자시를 넘기면 나도 자네도 무사하지 못해. 사자가 다급하게 일어서려 하자 연하는 기다렸다는 듯 사자의 도포 자락을 꽉 붙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아이고, 사자 양반, 마음이 참으로 급하시네. 하지만 이미 늦었소. 저기 밖을 보시구랴. 문창살 너머로 서늘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저승의 시간이 소리도 없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사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망자를 놓친 사자에게 내려질 형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사색이 되어 명부를 펴들었습니다. 그런데 술기운 때문인지
명부 위의 글자들이 갑자기 흐릿해지더니 제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사자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틀거리자 연화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자의 손에서 명부를 가볍게 빼서 들었습니다. 이보게, 과부. 그것은 자네가 만질 물건이 아니네. 어서 이리 내놓게. 사자가 손을 뻗었지만 연화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명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사자를 꾸짖듯 앙칼지게 몰아세웠습니다. 이미 다 구름소리가 코앞인데 지금 명부 들고 저승 간다고 한들 저승문이 열리기나 하겠소? 술 냄새 풍기며 빈손으로 돌아가면 지옥불에 떨어질 게 뻔한데 말이오. 사자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을 어긴 사자는 돌아가는 즉시 끔찍한 벌을 받게 될 처지였으니까요. 연하는 겁에 질린 사자의 얼굴을 살피더니 명부를 화로 옆에 슬쩍 내려놓으며 은밀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내 오늘 사자 양반 대접 한번 잘하려다 사람 잡게 생겼구려. 그러니 일단 이 명부는 내가 잘 보관할 테니 사자 양반은 오늘 하루 여기 숨어 계시다가 내일 밤에 조용히 떠나쇼. 사자가 술기운에 눈앞이 가물거려 갈팡질팡하는 사이 연하는 어느새 화로 옆에 두었던 명부를 제 가슴팍 깊숙이 쑤셔 넣고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늦게 제 정신이 든 사자가 깜짝 놀라 품을 뒤졌으나 있어야 할 명부는 이미 연하의 품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내 명부를 어찌했느냐? 이 맹랑한 안악이 정령 죽고 싶은 게냐? 사자가 호통을 쳤으나 연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자 양반, 지금 명부가 문제요? 술 냄새 풀풀 풍기며 망자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사자를 보면 염라대왕께서 참으로 좋아하시겠소. 나라에라는 관원이면 벌써 파직을 당하고도 남았을 일이오. 사자는 그 말에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인간에게 명부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무간지옥행은 따놓은 당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쩔쩔매는 사자에게 매몰차게 걸어를 던졌습니다. 저승사자는 분통이 터져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명부를 쥔 연하의 손이 화로를 향할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사자를 협박하다니. 사자가 마지막 자존심을 세워보았으나 연하는 코방귀를 뀌며 사자의 시커먼 도포 자락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망자를 데려갈 시간에 술잔이나 기울인 건 사자 양반 아니오? 이대로 저승사자 옷 입고 나섰다간 마을 사람들 눈에 띄어 큰일 나니 잔말 말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연하는 사자의 목덜미 옷끈을 사정없이 풀어버렸습니다. 사자는 아니, 이 안악이 미쳤나 하며 몸을 사렸지만 명부를 되찾으려면 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자는 수천 년간 입어온 위엄, 서린 도포를 제 손으로 벗어 던졌습니다. 연하는 그 도포를 장독 안에 쑤셔 넣고 묵직한 돌덩이를 얹어버린 뒤 남편이 입던 낡고 거친 무명 저고리를 사자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사자 양반, 아니 이제부터는 우리 집 까막새요. 이 옷이나 입으쇼. 남들 눈에 띄어 사자가 나타났다 소문나면 당신이나 나나 제명에 못 죽소. 연하가 내민 것은 남편이 입던 낡고 거친 무명 저고리였습니다. 사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평생 서늘한 죽음의 냉기만 두르고 살던 사자의 살결에 텁텁하고 묵직한 무명천이 닿자 기분이 묘했습니다. 갓을 벗고 머리를 대충 묶은 사자의 모습은 이제 저승의 사령관이 아니라 그저 호대만 멀쩡한 떠돌이 머슴일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연하는 사자의 손에 큼지막한 도끼를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밥값은 해야지. 마당에 나가서 저 장작들을 다 패놓으시오. 누가 물으면 내 먼 친척인데 갈 곳이 없어 머슴으로 들어왔다고 할 테니 입북 가물고 일이나 하셔. 저승사자 평생에 쇠사슬 대신 도끼를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자는 분통이 터져 장작을 노려보았습니다. 저승의 영역을 실어 도끼를 내리치자 장작이 퍽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가루가 되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사자 양반, 집 다 부수겠네. 힘 좀 빼셔. 연하의 타박에 사자는 억지로 힘을 빼며 궁성맞게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장 너머로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연한의 집에 웬 머슴이 들어왔대? 허우대가 아주 장대하구먼. 사자는 정체를 들킬까봐 갓대신 쓴 낡은 패랭이를 푹 눌렀었습니다. 죽은 자의 명주를 가로채던 사자가 이제는 안악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자가 겨우 머슴질에 적응해 가던 오후였습니다. 마을에서 영험하기로 소문난 작두보살이 연하의 집 앞을 지나가다 우뚝 멈춰 섰습니다. 점쟁이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담장 너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이 집에 사람 숨소리는 하나인데 서리빨 같은 죽음의 기운은 둘이로구나. 점쟁이의 말에 툇마루에 앉아있던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점쟁이는 대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쓱 들어오더니 장작을 패던 사자의 등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이복에 머슴 양반, 얼굴 좀 봅시다. 어찌 이 뙤약볕 아래서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등 뒤에서는 얼음장 같은 바람이 나오나? 사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승사자는 몸에 온기가 없어 땀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을 피하자 점쟁이는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너 정체가 뭐야? 너 산 사람이 아니지? 연하가 급히 뛰어나와 점쟁이의 앞을 막아섰지만 점쟁이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연하의 집 마당에 돗자리를 깔 기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사자의 정체가 탄로 날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점쟁이가 마당 한복판에서 이놈 정체가 뭐냐며 꽹과리 같은 목소리를 높이자 담장 너머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패랭이를 눌러쓴 채 도끼자루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점쟁이를 단칼에 베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정체가 탄로 날 판이었지요. 그때 방 안에서 연하가 곰방대를 휘두르며 기세 좋게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작두보살님. 오랜만에 오셔서 웬 국소리쇼? 우리 집 머슴이 인물이 워낙 출중하니 시샘이라도 하시는 게요? 이년아, 인물이 문제가 아니야. 이놈 등 뒤에서 저승 골바람이 쌩쌩 부는데 내 눈을 속여? 점쟁이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사자에게 달려들려 하자 연하가 점쟁이의 귓속에 대고 아주 낮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서늘했는지 점쟁이의 어깨가 움찔 떨렸지요. 보살님, 이 양반, 사실은 저기 먼 북쪽 나라에서 온 성녀 아들인데 어릴 때 귀신 들린 음식을 잘못 먹어 몸이 찬병에 걸렸소. 지금 보살님이 건드려서 이 양반 안에 든 진짜 귀신이 화라도 내면 오늘 밤 보살님네 안방에 저승사자가 찾아갈지도 모르는데 감당하시겠소? 연하가 명부를 슬쩍 보여주는 신용을 하자 영매 기운이 있던 점쟁이는 그 서늘한 기운에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하는 이때다 싶어 사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까막새야, 보살님이 우리 집 기운을 봐주러 오셨으니 대접을 해드려야지. 가서 저기 부엌에 있는 생마늘 한 바구니랑 고춧가루 물 한 사발 떠오너라. 사자는 속으로 이 맹랑한 과부가 정말 나를 죽이려나 보다 싶었지만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연하는 점쟁이 앞에서 사자에게 생마늘을 한 웅큼 집어먹게 했습니다. 자, 보살님 보쇼. 귀신이 어떻게 이 매운 마늘을 씹어먹겠소? 안 그렇소? 사자는 눈물이 쏙 빠질 만큼 매운 마늘을 씹으며 속으로 염라대왕을 100권도 더 불렀습니다. 저승사자 체면에 마늘을 씹으며 인간들 앞에서 재롱을 떨다니 그야말로 지옥보다 더한 굴욕이었지요. 결국 점쟁이는 사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워서 나는 살기에 눌려내 내가 잘못 봤나 보네 하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점쟁이 소동이 가라앉고 밤이 깊었습니다. 사자는 마늘 기운에 속이 뒤집혀 툇마루에서 끙끙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마당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까마귀 떼가 지붕 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자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승에서 복귀가 늦어지는 사자를 찾기 위해 감찰 차사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감찰 차사는 일반 사자보다 계급이 높고 눈미가 매서워 웬만한 변장은
단번에 알아채는 무서운 존재였지요. 사자는 급히 연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보게, 과부, 큰일 났네. 저승에서 나를 잡으러 감찰 차사가 내려왔어. 연하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급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과연마당 한가운데 시커먼 안개 속에서 창백한 얼굴의 감찰 차사가 명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사자의 기운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분명 이 근방에서 사자의 기운이 끊겼는데. 사자는 연하의 등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저승사자가 인간의 집 방구석에 숨어 벌벌 떠는 꼴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찰 차사가 방문을 열기 직전 연하가 다시 한번 대담한 기질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찰 차사의 발소리가 툇마루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가웠고 문창살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제 발을 찾아온 동료가 저승사자가 아니라 저승사자를 잡아가는 저승사자라는 사실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보게, 과부. 어서 나를 어디든 숨겨주게. 들키면 나는 무간지옥이고 자네는 명줄이 당장 끊겨. 사자가 다급하게 속삭이자 연하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갑자기 사자의 윗도리를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그러고는 벽장에 숨겨두었던 구릿한 냄새 가진 동화는 단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1년 넘게 푹 삭힌 계곡이 기름이었습니다. 아니, 이 구린 것을 내 몸에 바르겠다는 게냐. 사자가 기겁을 했지만 연하는 가차없이 사자의 가슴과 등에 그 기름을 쳐발랐습니다. 저승의 존재들은 이승의 비릿한 짐승 냄새를 부정하다 여겨 극도로 혐오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지요.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시오.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것까지 해야 완벽하오. 연하는 사자를 툇마루 아래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넣더니 그 위에 자기가 입던 것 치마를 휘덮어버렸습니다. 저승사자가 여인의 치마 아래 숨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였으나 지금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감찰 차사가 방문을 왈칵 열었습니다. 이보게, 과부. 여기에 시커먼 도포 입은 사자 하나가 들지 않았느냐? 그놈 기운이 여기서 딱 멈췄는데. 연하는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잠결인 척문을 비비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툇마루 아래 치마를 덮고 누운 사자를 발로 툭툭 치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아이고, 사자님인지 차사님인지 이 새벽에 웬 머슴 놈 자는 곳까지 오셔서 행패쇼? 보쇼. 이놈이 술에 취해 개기름 냄새를 풍기며 처자빠져 자고 있는데 여기 무슨 고귀한 사자 양반이 계시겠소? 보시다시피 이 집엔 나랑 이 미련한 머슴 놈뿐이오. 감찰 차사는 코를 쥐어박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자의 옷에서 진동하는 개기름 냄새와 여인의 치마가 뿜어내는 강한 이승의 기운에 구역질이 났던 모양입니다. 에잇, 고약하다. 사자놈이 이런 부정한 곳에 있을 리 없지. 내 잘못 짚었나 보군. 감찰 차사는 침을 퇴뱉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자는 치마 아래서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저승사자의 자존심은 이미 개기름에 절어 바닥까지 추락한 뒤였습니다. 감찰 차사까지 따돌리고 나니 사자와 연하 사이에는 묘한 동료애가 생겼습니다. 사자는 이제 개기름 냄새를 씻어내고 제법 머슴, 까막쇠 티가 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번엔 저승이 아니라 이승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 변학도 뺨치는 호색한 조사또가 소문을 듣고 연하의 집 앞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저 집 과부가 그렇게 절색이라며? 남편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지낸다니. 내 직접 가서 위로라도 해줘야겠구나. 사또는 번지르란 말을 내뱉으며 관아포졸들을 거느리고 연하의 집 대문을 당당히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사자는 본능적으로 살기를 느꼈습니다. 명부를 보지 않아도 저놈의 관상만으로도 탐관오리라는 게 딱 보였거든요. 사또는 사자의 훤칠한 키와 형형한 눈빛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연하가 방에서 나오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허허, 이 고래 과부가 절색이라더니 과연 소문대로구나. 홀로 적막하게 지내는 게 안타까워. 내 오늘 좋은 술을 가져왔으니 마와 함께 한잔하며
회포를 풀지 않겠느냐? 이건 위로가 아니라 대놓고 수작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연하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사또는 막무가내로 방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그때 도끼를 든 사자가 사또의 앞을 쓱 가로막았습니다. 머슴놈이 어디서 사또 나리의 앞길을 막느냐. 비키지 못할까. 포졸들이 호통을 쳤지만 사자는 페랭이 아래로 눈을 번뜩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사또 나리, 이 방에는 아직 남편의 혼이 머물고 있어 다른 사내가 들면 큰 화를 당하십니다. 술을 드시고 싶으면 저랑 마당에서 한잔하시지요. 사자의 목소리에는 저승사자 특유의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는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졌지만 옆에 포졸들이 있으니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사또에게 농을 해? 여봐라. 이 무례한 머슴놈을 당장 끌어내고 과부를 관하로 데려가거라. 연하가 포졸들에게 끌려갈 위기에 처하자 사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신통력을 쓰면 저승에 들키니 아주 요망하고 은밀하게 사또를 골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또가 연하의 손목을 낚아채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자가 손가락을 살짝 튕기자 갑자기 멀쩡하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가 우르릉 울리더니 사또의 상투가 위로 삐죽 솟구쳤습니다. 악, 이게 무슨 일이냐. 사또가 당황해 뒷걸음질 치는데 이번엔 사또의 눈에만 이상한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곱디고 온 연하의 얼굴이 갑자기 혓바닥을 길게 뺀 처녀 귀신으로 보였다가 다시 해골 바가지로 보였다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히히. 사또 나리, 저랑 저승 가서 술 한잔 하실까요? 사자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술법으로 귀신 목소리를 내자 사또는 자빠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저 과부집이 귀신 소굴이다. 사또는 채통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도 영문도 모른 채 비명을 지르며 사또 뒤를 쫓았지요. 사자는 그 뒷모습에 대고 침을 태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명부를 보니 저놈은 내년에나 데려갈 놈인데 오늘 미리 데려가고 싶어 손이 근질거리는구나. 연하는 사자의 배려에 고마우면서도 사또가 나중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까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귀신을 본 사또는 관하로 돌아가 밤새 덜덜 떨었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게 참으로 질렸습니다. 제정신이 들자 내 분명 그 과부 머슴놈한테 속은 게야 라며 앙심을 품었습니다. 결국 사또는 관가에서 이 무겁고 힘 좋은 장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 그 과부를 보쌈해 오너라. 만약 그 머슴놈이 방해하면 다리를 분질러버려도 좋다. 캄캄한 밤 시커먼 복면을 쓴 장정 넷이 연하의 집 담을 넘었습니다. 사자는 툇마루 아래서 이미 그들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명색이 저승사자인데 인간들의 도둑발 소리를 못 들을 리 없었지요. 사자는 곤히 자는 연하를 깨우는 대신 조용히 나당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장정들이 방문을 열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철렁 철렁하는 기분 나쁜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승사자가 망자를 잡아갈 때 쓰는 그 소름 끼치는 쇠사슬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장정들이 주춤하며 뒤를 돌아본 순간 페랭이를 쓴 사자가 안개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자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장정들의 발밑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손을 뻗어 그들의 발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내 오늘 데려갈 명부에 너희 이름은 없으나 내 집 주인마님을 건드린 죄로 발목 하나씩은 가져가야겠구나. 사자가 저승사자의 진동하는 목소리를 내뱉자 장정들은 도쌈 보따리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오줌을 지리며 도망쳤습니다. 사자는 그들이 버리고 간 몽둥이를 부러뜨리며 혀를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부하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 귀신이 나타났다며 까무러치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결국 사또는 과부 연하가요사스러운 머슴을 들여 마을의 기운을 어지럽힌다는 죄목을 씌워 연하를 관하로 강제 압송했습니다. 연하가 포졸들에게 끌려가자 사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관하를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저승의 정체가 탄로 날 판이었지요. 사자는 일단 참고 연하의 뒤를 쫓아 관하 마당까지 갔습니다. 사또가 높은 의자에 앉아 연하에게 주리를 틀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연, 내 놈 머슴이 부리는 해괴한 술수가 무엇인지
당장 불어라. 그때 갑자기 관아 천장에서 기와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니 사또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 역력으로 기와를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사또가 고개를 들자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까막쇠 사자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조사또, 내 놈의 탐욕이 명부의 길이를 줄이고 있음을 모르느냐. 사자가 관아 전체에 울려 퍼지는 호통을 치자 사또뿐만 아니라 포졸들까지 모두 마당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귀신의 목소리에 사또는 정신을 잃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연하는 그 틈을 타 포승줄을 풀고 유유히 관아를 걸어 나왔습니다. 관아 소동 이후 사또는 병석에 누워 2번 다시 연하의 집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의 머슴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연하를 지켜준 영웅 대접을 하며 오히려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사자를 위해 정성껏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차려냈습니다. 사자 양반, 아니 까막새야, 고생 많았다. 저승밥상에는 이런 따뜻한 국물도 없을 텐데 식기 전에 어서 들게. 사자는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죽은 자들의 냉기만 마셔온 그에게 이 뜨끈한 고기 국물은 생소하고도 뭉클한 것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신 사자는 처음으로 맛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차려준 온기를 먹는 기분이었지요. 사자는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승의 밥맛이 이렇게나 뜨거운 것이었나. 사자는 이제 저승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보다 내일 아침 이 마당에서 다시 장작을 패고 연하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부 속 연하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위협도 사라지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사자는 연하가 장터에 나간 사이 집안 곳곳에 숨겨진 명부를 찾기 위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이승의 정이 좋다 한들 명부를 찾아야 저승에서의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사자의 손에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장독대 밑 깊숙한 흙 속에 파묻혀 있던 돌무더기 사이에 해진 종이뭉치였습니다. 바로 사자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명부의 핵심 조각이었습니다. 찾았다. 이걸 여기다 숨겨두었구나. 사자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털어내고 명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명부를 읽어내려가던 사자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연하의 이름 옆에 적힌 사망 시각과 원인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연하 자시의 숨을 거둠, 사인 슬픔에 겨워 스스로 목숨을 끊음. 사자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사자가 처음 연하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연하는 분명 제사상을 차리고 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예견한 것이 아니라 죽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작게 덧칠해진 글귀였습니다. 사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던 그 짧은 순간 누군가 명부의 기록을 사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수명을 이어감이라고 꽂혀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연하는 마당에 서서 찢어진 명부를 들고 있는 사자를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부를 뺏으려 달려들었을 그녀였지만 이번엔 그저 담담하게 대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오셨구려. 사자 양반. 이게 어찌된 일이냐. 명부의 기록이 어찌 인간의 손에 의해 바뀌었단 말이냐. 내가 정령 귀신이라도 부린 게냐? 사자의 호통에 연하는 슬프게 웃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귀신을 부릴 줄 모르오. 다만 남편을 보내고 나니 살아있는 게 죄처럼 느껴지더이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차라리 당신이 오면 그대로 따라갈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제사상을 차려놓고 앉아있으니 문득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소. 나 하나 먼저 보냈다고? 밤마다 한숨 쉬실 분들 말이오. 그 얼굴이 밟혀서 차마 제 손으로 목숨을 끊지는 못했소. 그러다 망설이고 망설이는 사이 당신이 문 앞에 서 있더이다. 살면서 그런 날도 있지 않소. 아무한테라도 신세 한탄 한번 하고 싶었을 뿐이오. 연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명부를 고친 게 아니오. 그날은
살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당장 데려가 달라 매달린 것도 아니었소. 단지 저승 갈 시간을 놓쳐 못 갔을 뿐이요. 그리고 사자님도 그날은 그냥 돌아가 버리지 않았을 뿐이요. 당신이 나를 살린 거나 다름없단 말이요. 사자는 전율했습니다. 사자가 술을 마신 행위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한 여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자비가 되어 명부의 운명을 비바꿨다는 사실. 명부를 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의 질서가 그리 만만할 리 없었습니다. 명부의 기록이 제멋대로 바뀌고 사자가 이승에 머물며 인간사와 엮이자 마침내 저승의 주인인 염라대왕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대낮의 하늘이 밤처럼 캄캄해지더니 연하의 집 마당에 거대한 검은 회오리가 몰아쳤습니다. 동네 개들이 짖던 것을 멈추고 꼬리를 내렸으며 모든 생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오리 속에서 거대한 위험을 풍기며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염라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짙은 자색의포를 휘날리며 사자와 연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엄하도다. 저승의 사자가 인간의 술에 취해 법도를 어지럽히고 인간은 감히 명부의 기록을 희롱하다니. 염라대왕의 목소리 한 번에 연하의 집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사자는 본능적으로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하 역시 바들바들 떨면서도 사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왕이시여, 모든 죄는 술을 삼킨 저에게 있습니다. 저 여인은 그저 따뜻한 인심을 베푼 것뿐이니 벌은 저 혼자 받겠습니다. 사자가 처음으로 사자다운 위엄을 갖추고 연하를 감싸 안았습니다. 염라대왕의 눈이 가늘어지며 두 사람에게 내려질 마지막 심판의 기운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염라대왕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광에 마당의 돌들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연하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모든 형벌을 달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사자의 옷자락 뒤에 숨어있던 연하가 한 발짝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대왕이시여, 죽음을 관장하는 분께서 어찌 삶의 맛은 이리도 모르십니까? 사자는 연하의 당돌한 외침에 혼비백산하여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자 양반은 수천 년 동안 어두운 저승에서 곡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사람 사는 냄새 좀 맡게 해준 것이 그리도 큰 죄입니까? 사자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한 정에 취한 것입니다. 정이 죄라면 이 세상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연하는 품속에서 찢어진 명부 조각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사자 양반이 내 집 마당질을 하며 땀을 흘릴 때마다 명부 속 내 수명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죽이러 온 자가 살리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대왕께서 늘 말씀하시던 진정한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자 양반을 지옥으로 보내시려거든 그를 정에 취하게 만든 저를 먼저 데려가십시오. 염라대왕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찌나 무거운지 구름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연하와 사자를 번갈아 보던 염라대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인간의 술이 독한 줄은 알았으나 과부의 혀는 그보다 더 매섭구나. 염라대왕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당을 휘감던 시커먼 연기가 걷히고 하늘이 다시 푸르게 개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사자를 향해 준엄하게 명했습니다. 너는 저승의 법도를 어겼으나 죽음을 관장하는 자가 도리어 망자의 명주를 스스로 이어가게 하는 기적을 보였다. 이는 사자의 신분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내 놈에게 새로운 직책을 내리노라. 염라대왕이 손을 휘두르자 장독 속에 갇혀있던 시커먼 사자 도포가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눈부신 흰색 거포로 변해 사자의 몸에 감겼습니다. 너를 이승 상주 감찰관에 임명한다. 너는 저승으로 복귀하지 말고 이 과부의 명줄이 다하는 날까지 이 집의 머슴으로 살며 이승의 정을 더 배우도록 해라. 그리고 연하 너는 이 미련한 사자가 다시는 술에 취해 임무를 잊지 않도록 평생 안주를 만들어 먹이거라. 이것이 너희 둘에게 내리는 저승의 벌이자 상이다. 염라대왕은 껄껄 웃으며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자와 연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자의 몸에는 이제 차가운 기운 대신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자 양반, 아니,
까막새야. 들었지? 이제 도망도 못 가고 평생 우리 집 마당이나 쓸어야겠네. 연하의 짓궂은 농담에 사자는 쑥스러운 듯 페랭이를 고쳤었습니다. 에이, 맹랑한 안악 보게나. 자, 밥때가 지났으니 어서 국밥이나 한 그릇 더 말아오너라. 장작 패느라 배가 고파 죽겠구나. 사자가 힘차게 도끼를 내리치자 장작이 경쾌하게 쪼개졌습니다. 연하는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고 담장 너머로는 다시 마을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승사자에서 이승의 머슴이 된 사자와 죽음을 앞두고 다시 삶을 얻은 과부의 기묘한 인연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